필수예제 12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단순히 연산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자, 2x 제곱이고 x제곱 이항하면 여기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x. 자, 5 이항에서 마이너스 6이고 이쪽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는 인수분해가 대부분 되게끔 줘요. 자, 6이니까 이게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기본적인 형태 기억하고 있죠. 당시 복습하면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요 x가 있는 이 주인공이 있는 쪽이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해가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작을 때는 이게 사이시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값, 그래서 x는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해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거꾸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이 주인공이 있는 쪽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이때는 우리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됐죠? 자, 이제 알파가 작은 값이니까 x는 작은 값보다 작고, 또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죠. x는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를 표현할 때 좀 바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이값, 시옷에 사이값이 된다. 작은 수와 큰 수 사이값이 된다.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푸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제 여기 이제 큰 쪽이죠, 주인공이. 그러면 x는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값은 3이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해를 표현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해야 돼, 평소에. 자, 그 포인트 잘 잡고 연습하세요. 자, 그럼 그 옆에 두 번째 문제. 자, 이게 최고창이 음수일 때 여러분들 불편하죠. 그래서 양변을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세요. 마이너스 1로 나누거나 곱해도 큰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창은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자, 중요한 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88 완전 제곱식이네요. 반의 제곱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8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근을 갖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나 특별한 경우가 될 때는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좀 떠올려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에 접하는 경우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이 그래프 이차함수, 요게 이차함수라고 했을 때 y는 하고서 이 좌변을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x축에 접하는 형태죠. 물론 8에서 이렇게 접한 이런 상태죠. 이렇게. 그리고 자, 크다라는 개념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위에 있다. 그럼 대부분은 다 위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8일 때는 같은 거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큰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모든 x들은 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 8보다 작거나 8보다 큰 쪽에 있는 모든 x 값들은 자, 지금 요 이차함수가 x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8만 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를 쓸 때는 x는 8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지금 이제 2창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왼쪽에 써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그대로 쓸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x제곱이 있었고, 자, 좌변에 플러스 5x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거 오른쪽을 쓰고 있는 거죠, 선생님. 플러스 9, 여기 오른쪽. 왼쪽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0만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오른쪽이 작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헷갈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좌변을 다 이항해 볼게요. 자, 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원래 있던 거고, 자,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하고 음수로 곱했으니까 부등의 방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나, 물론 이제 셈처럼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평소에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현재는 이제 이 상황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선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요럴 때 이제 이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을 풀 때,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진 않죠. 어쨌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판별식을 볼까요? 판별식. 자, b제곱 25죠. 마이너스 4ac니까 4고 36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0보다 작은 값이죠. 자,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관계 우리 배웠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2차 함수와 x축과 위치관계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 지금처럼 만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에요. 1이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요 경우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 해석할 때 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자, 작거나 같다는 건 아래에 있어야 된다겠죠. 항상 아래에 있어야죠. 아래. 작은 쪽이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지금 x축의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있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어때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0보다 작은 부분에 x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 그래프로서도 여러분들 해석하는 부분들을 연습을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적절하게 해석하는 걸 자꾸 이해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지금 이제 절대값 기호들이 보이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절대값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이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풀죠. 우리 교재에서 이제 나눠 푸는 부분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우선은 치환해서 접근하는 것만 좀 연습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2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자,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죠.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자, 이걸 어쨌든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서 푸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우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어떤 수를 제곱한 거랑 어떤 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한 거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여기 음수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해보면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가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팁들을 알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x를 실수라고 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 물론 절대값도 절대값 붙인 어떤 x값도 실수를 절대값을 붙여도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명제나 이런 데서 또 증명하거나 또는 뭔가를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제곱을 그냥 절대값 x제곱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 x를 그냥 하나의 문제 t처럼 생각해도 돼요. 굳이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의미 없잖아요. 절대값 x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그냥 절대값 x를 t처럼 생각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사이값이라고 했죠. 사이값. 그래서 절대값 x는 여기 0 되는 값 1과 작은 값, 그 다음 큰 값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뭐 이건 이제 답을 찾는 거는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기 원점이 있고, 자, x라는 어떤 수가 원점으로부터 거리, 0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1 떨어진 게 여기죠, 여기도 1이죠. 1 떨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1 떨어지면 1이 있죠. 그다음 3, 거리가 3이 되는 부분,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점부터 거리 3이면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갔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과 3 사이에 있는 수들이 뭐냐? 그럼 x가 뭐냐 그러면 요 친구들이죠.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1에서 3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원점부터 거리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친구들도 거리가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절대값이 붙다 보니까 음수 쪽도 생각을 해야 돼요. 거리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우리가 구하는 x는, 자, 이게 작은 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이제 어쨌든 이제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이제 바로 쓸 수 있다는 건 알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도 되는 거고, 뭐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 따라왔죠. 자, 주인공 쪽이 큰 쪽이니까 작자 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작은 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챙기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역시 이제 이것도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큰 거, 우선 1인 걸 찾아야죠. 이게 1이고 여기도 1이죠. 거리 1만큼 떨어진 거, 여기도 1만큼 떨어진 거. 1보다 큰 경우는 언제냐면 어때요? 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건 다 거리가 1보다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들도 다 거리가 1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이 있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거 모두 다 되겠고,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풀이해주는 건 조금 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이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는다는 게 항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이제 약간의 변형이 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합니다. 그럴 때 우선 나눠서 하는 걸 연습을 하고요. 이걸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왜 제일 나중에 하냐면, 자, 역시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풀었죠.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풀었으니까 그 풀이를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 물어보면 되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다 절대값이 다 있는데 왜 이 친구만 이 방법으로 못 풀까 했는데, 저기 이제 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1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보고, 자, 이 친구를 살짝 봤더니 느낌이 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만들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마이너스 1로. 그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다시 빼기를 하겠습니다.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3이 원래 있는 거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보면서 이런 식을 이제 보고 이해하는 걸 이제 선생님 설명해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정리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따라왔죠? 그러면 이것도 어떤 수를 제곱한 거니까, 이건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해도 같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0보다 작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이걸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친구 절대값의 제곱. 여기도 절대값. 동일하잖아요. x,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 맞죠?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공은 여기서는 x가 아니라 절대값 x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는 사이값, 작은 수 마이너스 1과 요거 큰 수 4, 4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도 이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넘어갔대요. 어쨌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절대값은 어쨌든 0보다 큰 거니까 어쨌든 4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
거리가 4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는 1부터 x까지의 거리, 여기 이제 1이 있다고 하면 1부터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4인 점을 딱 찾으면 되죠. 거리가 4. 4만큼 가면 여기 5가 있고 4만큼 가면 1에서 4를 뺀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그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사이값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이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들은 요 부분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답은 나왔지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죠. 이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가 4보다 작다? 어떤 수는 4와 마이너스 4 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을 이항하면 여기 5가 되겠죠.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해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 절대값도 t처럼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고, 단지 이제 절대값 자체 모양이 이게 복잡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이 상태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치환한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이제 14번은 2차 부등식이 활용인데, 자, 역시 2차 부등식 활용은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결국 부등식을 세우는 거겠죠.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자, 우리 2차 방정식이 활용해서도 이제 넓이에 관련된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서 2차식이 만들어지죠.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자,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일정한 폭의 길이를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이 폭을 구하는 건데, 이제 폭이 이제 x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x로 놔야 된다는 얘기죠. 모르는 거니까. 이쪽도 같은 폭이겠죠. 일정한 폭이라는 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죠. 자, 우리 중학교에서도 봤는데 요 밭에 되는 부분을 붙여버리는 거죠. 밀어서. 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 밀어버리면 지금 위에 있는 꽃받이랑 아래 있는 꽃받이 붙었고, 자, 오른쪽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붙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 상태를 또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꽃밭의 넓이죠. 정원의 넓이.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원래는 전체 길이가 30이었는데 이 폭 x만큼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30-x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도 20이었는데 이 폭만큼 줄어들겠죠. 밀려서 이렇게 다 붙어버렸으니까 이 폭의 길이는 20-x가 되겠습니다. 자, 항이 2개 이상인 건 괄호 쳐서 곱하지 않으면 연산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꽃밭의 넓이,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정원의 넓이는 300-x, 300이 아니고 30이네요. 20-x,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이제 정원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200. 이쪽이 주인공이에요.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나요? 자, 우선 이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이제 둘 다 음수가 있으니까 불편한데 이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2번 곱했으니까 변함이 없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거 접근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이제 매번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서 또 나누고 식을 다루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전개하면 x제곱, 둘이 더하는 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50x, 둘이 곱하면 3이 6, 동그라미 2개, 그래서 600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2항에서 정리까지 할게요. 그러면 2항하면 400으로 줄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은 곱해서 400이면서 50이 돼. 50, 10, 40이랑 10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고, 더하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x-40, 그 다음에 x-10 큰 쪽입니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주인공 쪽이 큰 쪽이니까 이거는 작자 큰 기억나죠? 그래서 x는 작은 수가 10이요.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큰 수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래 이제 뭐죠? 이 문제에서 이제 가로의 길이가 30인데 x가 40 이상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이제 x가 이제 길의 폭인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가장 클 때가 10이겠네요. 최대 폭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그래서 x가 10일 때 폭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x는 10이다. 물어보는 건 어쨌든 최대 폭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면 되겠죠.